인도 민주주의의 미래는 인도 민주주의의 역사, 구조 및 도전에 대해 설명합니다. 채텀하우스 2022년 4월 7일 가레스 프라이스 박사. 이 기사는 일반적으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인도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그 미래를 검토합니다. 이 자료는 약 1년 전에 발표된 내용이지만 오늘날 인도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시청자들의 학습 자료로 제공합니다. 인도의 정치체제. 인도 정부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제도를 느슨한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 상원과 하원의 이외로 이루어진 입법부, 대법원을 수장으로 하는 사법부로 구성됩니다. 543명의 의원은 5년마다 실시되는 총선거를 통해 록사바에 선출됩니다. 주 대표는 6년 임기로 시차를 두고 간접적으로 라자사바에 선출되므로 2년마다 약 3분의 1이 주 의회에서 선출되어 교체됩니다. 인도 헌법은 국가의 정치 규범, 연방 구조, 정부 권한을 명시하고 법 앞의 평등과 언론, 집회, 이동 등의 자유를 포함하여 인도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인도의 사회는 카스트 제도로 인해 복잡합니다. 이 사회 구조는 다수의 힌두 교도를 그룹으로 나누고 사회의 맨 위에는 브라만이 있고 맨 밑에는 달릿이 있습니다. 성은 종종 사람이 속한 카스트를 나타냅니다. 인도 헌법은 카스트 차별을 금지했고 초기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을 보다 공정하게 할당하기 위해 할당제를 도입했지만 카스트는 여전히 정치에서 강력한 요소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이 여전히 블록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카스트에 따라 유권자를 모집합니다. 인도의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인도의 헌법은 1975년 비상사태 동안 인도를 세속국가로 기술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이후 법원 판결에서는 인도가 독립 이후 세속적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매우 종교적인 국가로 이해됩니다. 헌법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개인을 박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세속적이지만 미국 헌법처럼 교회와 국가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카스트나 종교적 소속에 따라 표를 구하는 정치인과 함께 인도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1세기 이상 동안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힌두 제국으로 다시 정의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도 민주주의의 역사.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정부는 처음에 인도 국민의 당이 지배했습니다. 당은 1948년 힌두 민족주의자에 의해 암살된 독립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와 깊이 동일시되었습니다. 자와할랄 네루는 독립 당시 총리였으며 17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국민회의의 선거 지배력은 향후 4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인도는 지역적 차이, 종교 및 언어가 다양한 매우 다양한 국가입니다. 인도 외부의 일부 관찰자들은 그 결과 인도가 해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실 국민회의는 이러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델리를 중심으로 국가를 중앙 집권화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어느 라인을 따라 주 경계를 다시 그에 따른 지역 권력자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1970년대에 인디라 간디는 이 성공적인 공식을 깨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집중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거부되자 그녀는 1975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론인, 정치인 및 기타 반대자들을 체포했습니다. 1977년에 그녀는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선거를 치렀지만 연정에 패배하여 인도 최초의 비국민회의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정부는 금방 실패했지만 선거는 독립 이후 유지되었던 국민회의 연합을 분리시켜 지역 국민회의 분리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좌익 전선이 방글라데시와 접해 있는 서벵갈주를 3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정당들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민회의에 대한 지지는 수십 년 동안 점차 약해졌지만 당은 인디라와 그녀의 후손인 간디 왕조에 의해 계속 이존해 왔습니다. 인디라는 네루의 딸이었고 마하트마 간디와 관련이 없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하트마와도 관련이 없는 페로제 간디와 결혼했습니다. 라지브 간디는 1984년 그의 어머니 인디라가 암살된 후인 1985년 선거에서 국민회의를 다시 집권시켰습니다.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때때로 국민회의가 주도하고 일부는 다른 정당이 주도하는 인도에 대한 비전이 부족한 영어를 사용하는 엘리트들의 25년간의 연립정부가 뒤따랐습니다. 인도는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강하게 성장했지만 특히 도시 중산층 사이에서 더 권위적인 형태의 정부가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2001년부터 구자라트주 총리였던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모디는 구자라트의 경제를 변화시킨 유능한 주지사라는 이미지를 심어 다양한 인도 기업가들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는 또한 힌두 민족주의적 신념과 2002년 구자라트 폭동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힌두 순례자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비난한 후 그의 수개월간의 공동체 폭력이 주 전역에 퍼졌습니다. 폭동으로 인해 대부분 무슬림인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디 행정부는 폭력을 선동하고 이를 통제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2년 공모 혐의가 풀렸습니다. 모디의 정당인 BJP는 2014년 총선에서 31%의 득표율을 얻어 282석을 얻었습니다. 2019년 BJP는 과반수를 늘려 일반 투표의 37%를 획득하고 303석을 확보했습니다. BJP의 지지자 대부분은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및 비하르와 같이 인도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일반적으로 가난한 힌디어 심장부 주에서 왔지만 다른 주에서도 지지를 늘리고자 합니다. 인도 민주주의의 도전. 아마도 인도에서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이 누렸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빈곤을 없애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델리와 뭄바이와 같은 보다 세계화인 도시의 교육받은 엘리트들은 인도의 가장 가난한 시민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임금, 저숙련 지급은 특히 우타르 프라데시와 같이 가난하고 인구가 많은 주에서 수백만 명의 인도 청년을 위한 가능한 고용 형태로 남아있어 환멸을 느끼는 많은 인구의 가난한 유권자를 만듭니다. 인도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은 종교적 소수자, 특히 무슬림과 달리트를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이러한 불만을 키웠고 많은 힌두교도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모디 총리와 BJP 정당은 힌두트바라는 이데올로기가 한 세기 동안 일관되게 유지된 힌두 민족주의 운동을 대표합니다. 독립 이전부터 민족주의자들은 인도가 남아시아 힌두인들의 고향이 되어야 한다고, 파키스탄이 이슬람교도들의 고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대 BJP는 힌두 공동체를 통합하기를 희망하며 영국의 분할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식민 시대의 카스트 구분이 인위적으로 과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집권 이후 BJP는 이 이제를 추구하는 데 몰두해 왔습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시크교와 자이나교와 같은 인도에서 기원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다른 곳에서 기원한 종교,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더 적대적입니다. BJP는 다른 정당들이 소수민족에게 특권을 부여했으며 그로 인해 힌두교도의 사회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에서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폐쇄되었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자치권은 취소되었고 카슈미르 정치인, 활동가, 불의주의자를 포함한 수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불법 이민이 심각한 문제이고 무슬림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북동부주 아삼에서는 인도 시민권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두는 구금 캠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2019년에 통과된 시민권 수정법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종교에 대한 시민권 요건을 완화했지만 명시적으로 무슬림은 제외했습니다. 190만 명의 무슬림은 이미 인도의 국가시민등록부에서 제외된 후 아삼에서 사실상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를 개조하려는 BJP의 시도는 정치적 담론이 점점 더 양극화되는 반면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도의 제도와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초대에 대한 신뢰를 잠식했습니다. 법에 대한 신뢰는 인도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률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 훼손되어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포함한 범죄로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인도 경찰과 보안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인도는 또한 몇 가지 인구 통계학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선택적 낙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인구 분배, 즉 생산 가능 인구 증가를 겪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남부주보다 가난한 북부주에서 더 높았습니다. 인도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의 범죄 때문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9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의 43%는 어떤 종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도의 민주주의와 부패. 인도 정치는 수십 년 동안 부패에 시달려 왔습니다. 스캔들의 물길이 2010년 집권한 국민의 주도의 연립정부를 뒤덮었습니다. 2010년
영연방 개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결과 조직위원장과 여러 관리들이 체포되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유죄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주요 스캔들은 인도의 통신장관 안디무트 라자가 인도의 2G 스펙트럼 라이센스 경비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투옥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리 정부의 지지를 손상시켰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성리한 2014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BJP는 부패 척결을 약속했습니다. 전 재무장관이자 이회당 MP인 팔라니아판을 포함하여 세간의 이목을 끄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BJP는 자체적인 부패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회는 78억 유로에 달하는 라팔 전투기 구매와 6개 주요 공항의 민영화와 관련된 계약을 정부가 잘못 처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도 민주주의의 미래. 인도 민주주의의 궤적은 BJP 통치의 두 임기 이후 더 불확실합니다. 반대자들과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기소되고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감시를 받아 비판적인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선거자금조달법이 더욱 불투명해지면서 개인이 익명으로 무제한 기부하는 것이 쉬워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 분열과 분노가 심화되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도전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정부의 존치는 온라인과 커뮤니티에 반영된 보다 양극화된 정치를 촉발했습니다. 2021년 12월 BJP 동맹은 북부 우타라칸드주에서 힌두교 지도자들이 무슬림에 대한 폭력을 촉구하는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공개 린치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으며 소셜미디어에 의해 공유되었습니다. BJP는 이전의 세속적 합의에서 뒤로 물러나 힌두교 조국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종교적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한 비전이 인도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 적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민주주의 살아남을까? 언론 통제, 선거자금 독점, 반대파 괴롭힘 등을 통해 인도는 특히나 러시아처럼 반자유주의적인 사이비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BJP는 최근 주 선거에서 연합된 야당에 직면했을 때 일반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을 가져는 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팬데믹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의 일비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폐개혁은 광범위한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BJP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인도의 모든 거래의 약 90%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16년 정부는 과세되지 않은 현금을 표면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 지표의 86%를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기반을 넓히고 디지털 지불을 장려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특히 인도 시골에서 고통이 이익보다 훨씬 컸다는 데 동의합니다. 2020년에 정부는 농업 부분에 1년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인도의 농업 시스템은 개혁이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가난하고 식량은 자급자족할 수 있지만 영양 실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인도 식량 생산의 약 40%가
비효율적인 공급망 어딘가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개혁이 인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펀자브와 하리야나에서 온 수천 명의 농부들이 델리 밖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2021년 몇 달간의 시위 끝에 정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BJP의 캠페인 성공과 정부의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많은 인도인들은 다른 정당이 더 나빴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노서이자 다음 총선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야당이 반 BJP 표를 쪼개며 경합하거나 함께 공조할 수 있을지가 될 것입니다. 가레이스 프라이스 박사는 전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기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sanhai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